안녕하십니까? 2011학년도 10월 고1 학업 성취도 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잠시 후 2011학년도 10월 고1 학업 성취도 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께서 콩을 구해와서 구멍이 숭숭 난 시루에 넣고 물을 주셨습니다. 콩들은 물에 흠뻑 젖어 싹을 틔웠고 금세 무성한 콩나물로 성장했습니다. 콩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겨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콩나물에 물을 주면 전부 아래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콩나물은 물을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쑥쑥 자라요? 내 질문에 선생님은 햇살 같은 미소를 지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준 물이 다 아래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콩나물이 그 물을 하나도 먹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구나. 그러나 콩나물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물을 먹고 있는 거란다. 그 물을 먹으면서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지. (2번) 이번에는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주 먼 옛날 깊고 깊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스님 한 분과 동자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스님이 봄에 마을로 시주를 받으러 갔다가 부모를 잃고 헤매는 것을 불쌍히 여겨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강원도 지방은 겨울이 빨리 찾아와 가을 추수도 다른 곳보다 훨씬 빠르게 합니다. 동짓달 무렵 스님은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금방 다녀온다고 동자승에게 이르고 암자를 나섰지만 험한 산간 지역이었으므로 몇십 리를 가서야 겨우 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허겁지겁 준비를 했지만 하루해는 짧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내려간 후 산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저녁 무렵 한 길이나 쌓여 암자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암자로 돌아가려던 스님은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자에 혼자 남은 동자승은 눈이 많이 와서 스님이 못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자승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이제나 저제나 마을로 내려간 스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암자 앞 마당에 나와 스님이 내려간 언덕 아래쪽만 바라보던 동자승은 결국 스님을 기다리던 그 자세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서둘러 암자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암자에 도착한 스님은 마당 끝 언덕에 오뚝하게 앉아서 죽은 동자승을 발견했습니다. 스님은 동자승을 바로 그 자리에 곱게 묻어주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되자
동자승을 묻은 무덤가에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되니 꼭 동자승의 얼굴 같은 붉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꽃을 동자꽃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3번)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대부분의 축구공은 오각형과 육각형을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냥 한 가지 모양으로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이유는 축구공 속에 숨어있는 수학의 원리를 발견하면 쉽게 알 수 있어. 축구공 속에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고요? 공은 여러 개의 조각을 이어붙여 만드는데 가능하면 둥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래서 어떤 모양의 조각들을 이어야 구 모양에 근접할까를 연구한 것이지. 그 결과 삼각형이나 사각형보다는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조각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도 한 가지 모양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 모양을 섞어서 축구공을 만드는 것이 구에 가장 근접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야. 오각형과 육각형을 섞어서 만들어야 구에 근접한 모양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수학적 원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혹시 수학자 오일러를 알고 있니? 축구공을 최대한 구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바로 이 오일러가 발견한 수학적 원리가 응용되거든.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에 따르면 정오각형으로 정다면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12개의 정오각형이 필요하다고 해. 하지만 정오각형으로만 만든 정다면체는 모서리가 있어 둥글지가 않지. 아, 그러면 좀 더 구에 가까운 모양을 만들기 위해 정다면체의 꼭지점 부분에 정육각형을 붙이는 것이겠네요? 그렇지. 실제로 12개의 정오각형으로만 만든 축구공도 있지만 구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어렵단다. 또 이 12개의 정오각형 조각에 6개의 정육각형을 붙여서 만든 축구공도 있지만 그건 역시 구에 근접하지는 못했단다. 그래서 여기 있는 축구공처럼 정오각형 12개, 정육각형 20개인 총 32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축구공이 널리 쓰이는 거란다. 아, 그렇군요. 축구공에 이런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다니 정말 신기해요. (4번과 5번)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요즘은 판매된 지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입니다.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휴대폰이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은 통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요즘은 이 밖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게임을 하거나 전자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은행 업무 등을 할 수 있어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편리한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휴대폰의 발달로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삶에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정서적으로 삭막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으로 인해 사람들과 직접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가족들은 자신의 휴대폰만을 볼 뿐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다른 사람과의 정감 있는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휴대폰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오히려 삭막하게 만들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휴대폰이 발전하면서 문자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원거리의 사람과도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는 영상통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은 간접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자하기와 영상통화가 정서적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접적 소통만으로 서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과연 가능할까요? 간단한 안부 인사는 나눌 수 있으나 서로의 감정을 깊게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휴대폰만 능시하면서 주변의 경치는 감상하려 하지 않고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휴대폰으로 인해 인간이 감성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까지 휴대폰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